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신간 소개를 이제 두 번째로 할 건데요. 두 번째 여러분께 제가 안내해 드릴 신간은 전국 역사교사 모임에서 2018년도에 발행한 서적입니다. 책 잠깐 이렇게 보실까요? 네, 역사교실, 역사에서 배우고 삶으로 가르치는 이라는 책입니다. 비아북이라는 출판사에서 2018년에 발행한 서적이거든요. 음, 전국 역사교사 모임에서 발행한 서적인데요. 아시다시피 전국 역사교사 모임은 1988년도인데요.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출발한 단체예요. 처음에 출발했을 때 단체의 명칭은 역사교육을 위한 교사 모임이었었고요. 처음에 출발했을 때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91년에 전국 역사교사 모임이라는 단체로 발돋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현재 이르게 됐는데, 88년을 기점으로 삼게 된다라면 98년, 2008년, 2018년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30년을 기획해서 이제 그동안의 역사 교사들의 실천과 역사 교사들의 모임에서 이루어진 성과들을 이렇게 집대성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현장 교사분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런 책을 집필하시게 된 거거든요. 앞서 역사 교사 모임에서 집필한 서적은 상기 이 서적 말고도요, 세 가지 종류가 더 있어요. 그런데 뭐 98년도에 이루어진 책, 써진 책이나 2002년도에 써진 책을 여러분께 읽어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럽죠. 시간도 되게 많이 오래전 지난 일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책도요, 한번 보여드리려고 일단 제 서가에 꽂혀 있는 책 하나 뽑아놨어요. 이게 2008년이죠.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책이에요. 2008년은 어떤 해였냐면 2007년 교육과정이 입안되어지고 2007년 교육과정이 막 이제 시행에 접어들 무렵이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 나오게 됨에 따라서 입안만 되어지고 실행이 되어지지 못한 교육과정이라는 이야기는 강의 중간에도 제가 많이 해드렸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이상적인 교육 과정이기도 했었는데 이상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쉬움들이나 소외가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2007년 개정교육 과정에 현장 교사분들이 대거 참여를 했고,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사 내용 구성 방법으로도 간 지역적 접근의 사례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역사 과목으로 따로 이렇게 독립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실행만 되었다면 굉장히 획기적인 교육 과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역사 교사도 굉장히 많은 숫자로 증원을 해서 뽑게 됐겠죠. 하지만 안타깝게 그러지 못했고요. 이제 그러지 못했던 당시에 이제 교사들이 2007년 교육 과정에 참여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에 관련한 소회 정도를 많이 써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본인들이 그동안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교육과정 재구성의 노력들요. 교육과정 재구성의 노력들, 또 역사 수업에서 구체적으로 활용 가능했던 수업 방법의 몇 가지 사례들, 그런 것들을 제법 잘 정리해둔 서적이었었거든요. 안타깝게도 근데 요즘 트렌드, 수업 트렌드하고 딱 맞다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요즘 수업 트렌드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께 주로 이야기 드릴 것은 요 책의 이제 연장으로 나온 거죠. 역사 교사 모임의 3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만들어진 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사 교실, 역사에서 배우고 삶에서 삶으로 가르치는 이라는 비아북이라는 출판사에서 18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이 책 안에는 지금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고 왜 이 책이 중요한지를 제가 몇 가지만 좀 이렇게 골라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작년에도 제가 영역별 문제풀이라든가 또는 모의고사 문제풀이 때 꼭 이 서적에서 참고해서 서너 문제씩은 시험 문제 내곤 했었어요. 이유인즉슨 한 가지인데요. 여타의 서적들에 비해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현장의 역사 교사분들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측면의 접근보다는 실제적인 측면의 접근이 굉장히 많았겠죠. 실제적인 측면이라면 이제 구체적으로 수업 지도한 사례도 들어가 있고, 그런 수업을 진행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더라, 또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 어떤 교사의 유의사항들이 있더라, 그런 부분들이 꽤나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책 날개에다가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수업 사례 부분이 있어요. 기출되었던 부분도 있는데요. 나중에 이 교재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89페이지 같은 내용은 기출되었던 문제도 좀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평 일체와 관련한 문제도 기출됐었죠. 작년에요.
그 교수평 일체화, 그러니까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평가, 기록을 일체화시키는 과정을 말을 하잖아요. 그것도 119페이지에 이렇게 잘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사례들도 교사의 노력과 그 사례들도 잘 들어가 있고요. 이제 수업 사례 가운데서는 모의 재판 사례라든가 또는 논쟁성을 살리기 위한 실제 수업 방안들이요. 논쟁성을 살리기 위한 수업 방안들. 그 수업 방안들을 크게 이 책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꼭 130페이지 쪽은 꼭 한번 읽어보실 만해요. 시험 문제가 그쪽에서 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예컨대 논쟁적 역사 수업의 사례를 이 글의 저자는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고요. 두 가지 기준을 다시 두 가지씩 나누어서 디테일하게는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먼저 책의 저자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학습자가 역사를 만나는 방식에 따라라고 하나를 구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학습자가 대면하는 역사 내러티브 형태에 따라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따르고 있어요. 학습자가 역사를 만나는 방식, 그 다음에 학습자가 대면하는 역사 내러티브의 종류에 따라. 아시다시피 역사 내러티브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설명적인 텍스트가 있고, 그죠? 또 이른바 내러티브 텍스트가 있죠. 따라서 역사 내러티브가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 내러티브를 쓴 사람, 그러니까 내러티브를 서술한 사람의 인식을 둘러싼 이렇게 갈등, 요걸 토론해보는 수업이 있겠고요. 현재 진행형인 내러티브도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기출된 바 있어요. 현재 진행형인 내러티브는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로 우리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역사 왜곡과 같이 현재 진행 중인 담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담론들을 재현한 수업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학습자가 역사를 만나는 방식에 따라서는 학습자가 역사가의 입장이 되어서 과거를 평가하고 논쟁하는 수업으로 나누고 있고요. 학습자가 역사가가 되어서 과거를 평가하며 논쟁하는 수업으로 나누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학습자가 과거인의 입장이 되어서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논쟁하는 수업, 이렇게도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탈에서 네 가지를 나누고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학습자가 역사를 만나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요. 학습자가 역사를 만나거나 역사를 접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따라 두 가지요. 첫 번째, 학습자가 역사가가 되어서 과거의 사건을 평가하며 논쟁하는 수업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학습자가 과거인이 되어서 역사적 과거 인물이 되어서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논쟁하는 수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역사적 인물이 되어서 그 시대의 사건을 논쟁하는 방식이 있겠죠. 우리가 그 개론서에서 배웠었던 역사적 글쓰기 유형 가운데 역사가가 되어 글쓰기가 있는가 하면 역사적 인물이 되어 글쓰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수업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역사가가 되어서 글을 평가하고 논쟁해보는 수업이 있는가 하면 역사적 인물이 되어서 해당 사건을 평가하고 논쟁해보는 수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또 나머지 두 가지는 내러티브의 형태에 따라라고 그랬죠. 내러티브 형태에 따라. 내러티브를 쓴 사람을 비판하는 수업이 있어요. 내러티브 형식을 비판하는 수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러티브 자체, 그러니까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든가 일본의 역사 왜곡과 같은 그런 내러티브 자체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적에서는 그런 수업 방안들을 크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눈여겨볼 만한 게 모의 재판 사례가 있어요. 모의 재판 사례. 뭐 예를 들면요. 고려 왕조의 유지냐 새 왕조의 개창이냐, 그쵸? 광해군은 실리주의자인가 기회주의자인가, 균역법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이렇게 논제가 있으면 그 논제에 대해서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이 있죠. 그걸 아시다시피 내용과 방법이라는 그 녹색 책에서는 디베이트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논쟁형 토론식 수업이라고 하고 있죠. 방금 말씀드린 기준대로 따르면 학습자가 현재 시점에서 오늘날의 시점에서 지금 과거 사건을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점에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대로라면 학습자가 역사가가 되어서 과거 사실이나 사건을 평가해보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사례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고려 왕조의 유지냐 새 왕조의 개창이냐, 또 광해군은 실리주의자이냐 아니면 기회주의자이냐, 그 다음에 균역법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것들을 실제 학교에서는 수업 명칭을 어떻게 부르냐면 뭐 맞짱 토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50분 토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제 100분 토론을 빗대서 실제 수업 시간을 줄여서 맞춘 거겠죠. 그다음에 뭐 토론 대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거기서 많이 쓰이는 방식이 모의 재판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책이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방금 말씀드린 그 사례들 때문이라도. 모의 재판 같은 경우도 오늘날 우리가 역사가의 입장이 되어서 과거의 역사적 인물을 평가해보는 수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역사 인물을 교실 안으로 이렇게 불러내는 거잖아요. 소환해내서 해당 인물에 대해서 그 변호하는 측과 해당 인물에 대해서 구형을 내리는 쪽, 이른바 검사 쪽과 변호인 쪽으로 나누어서 치열하게 논박을 벌이는 과정. 이것도 어찌 보면 논쟁성을 살리는 수업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의 재판의 수업은 뭐 예컨대 뭐 누구도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어떤 역할이든지 맡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에 소외된 학습자가 없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형화된 시나리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모의 재판은 시나리오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점. 또 가상의 역사 인물을 법정에 세우고 그를 논박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 혹은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의 판단 능력도 배양해 볼 수 있고요. 역사적 판단 능력도 배양해 볼 수 있고요. 또 역사적 사고력 배양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수업 방법들이에요. 이처럼 논쟁적 역사 수업으로 다룰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써놓고 있어요. 이 서적 안에서. 그래서 꼭 한 번은 읽어봐야만 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곤란하시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역시 다 요약을 해서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요. 이 서적 안에서 이제 크게 목차를 좀 개략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수업 방법들이 나타나 있고 수업 방법들의 사례가 나타나 있는 부분은 이 책의 2장이에요. 역사를 역사답게 가르치기 위한 노력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책의 4장을 보시면 역사 수업 더 넓고 깊게 키우기라는 게 있어요. 역사 수업 더 넓고 깊게 키우기요. 여기도 역시 사례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다만 초등 역사 교사의 수업 사례가 조금 들어가 있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하는데요. 그거 빼면 나머지 거는 또 중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챕터, 총 챕터는 지금 5개인데요. 첫 번째 챕터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역사 교육의 새로운 지평 열기다 그래서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최근 역사 수업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중학교 역사 수업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변화 사항을 제가 몇 가지로만 안내를 해드리면 첫째가 학생의 배움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수업 방법들이 도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08년 이후부터 2018년 이 서적이 써일 때까지 말이에요. 약 10여 년 동안 세 가지가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중학교 역사 수업에서는 학생의 배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수업 방법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강의 시간에 말했던 사토 마나부 교수, 일본의 사토 마나부 교수가 제안했던 배움의 공동체 수업이요. 이른바 배움 중심 수업이라는 교육 철학의 변화가 있었죠. 네. 배움 중심 수업의 전환이라는 그 교육 철학의 변화에서 가장 중시했던 건 바로 가르침이라는 대신에 곧 교수라는 것 대신에 학습자들의 성장과 배움이 자라나는 것이고 학습자들의 성장과 배움이 자라나는 공간에서 나눔의 형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교사에게 있어서 나눔이 존재하지만 학습자들에게 있어서도 나눔이 존재한다는 게 아마 가장 큰 교육 철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적 안에서는 배움의 공동체 수업, 거꾸로 수업을 적용한 수업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다라고 통계치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중학교 역사 수업에서 나타난 큰 변화는 역사 책 읽기 방식에서 역사 글쓰기를 동원한 수업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적 읽기죠. 사료를 활용한 비판적 읽기의 절차하고요. 그것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글쓰기 과정, 글쓰기 수업도 굉장히 많아지는 사례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현장 답사와 같은 체험 활동 수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까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례들은 별로 없는데 이 사례들에 관련한 출전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 역시도 제가 나중에 심화반 때나 또는 문제풀이 때 사례로 많이 접목시켜서 나눠드리도록 해볼게요. 조금 오늘은 이야기가 좀 길어지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지금 신간으로 안내해드렸던 서적은
앞으로 안내해드릴 서적들이 몇 권이 더 있지만 5권 정도 더 있지만 그 가운데 두 번째 서적이었어요. 전국 역사교사 모임에서 역사 수업의 실천과 이를 위한 고민 사례를 담았던 역사교실입니다. 역사교실. 그죠? 부제가 역사에서 배우고 삶으로 가르치는 이라는 거예요. 역사에서 배우고 삶으로 가르치는. 네.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은 그런 강의 시간을 통해서 또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